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을 모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알아내나요? 보증금 미상, 배당하지 않았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나 임장활동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과 그리고 등기 송달 내역을 보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배당 신청을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임차인이 있다면 아마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상 임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대장님, 전입세대 열람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안 살면 임차인이 아닌가요?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전입세대 열람 안에 그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는 해야 돼. 근데 이제 점유가 뭐 출장이나 뭐 해외 발령 나와서 일이 좀 멀리 나가야 돼. 그래서 막 잠깐씩 비우는 것들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짐을 다 뺀 게 점유를 하지 않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경매 부분도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빠른 매도 시 명도할 때 계약갱신을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면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임차인을 맞추고 판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안고 매수자를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입찰가를 잘 선정해서 나는 최적의 입찰가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갔지만 폐차를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막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격차가 있게끔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지역 주변에 무슨 호재가 있어. 도시 개발 호재가 있어. 해당 주택 주변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이 결성되는 단계야. 그래서 내 주택 부지까지도 올 수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지역의 뭐 관공서나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전해서 공장 부지가 이전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향후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실거주 목적. 그냥 내가 집 살려고 했는데요. 뭐 그냥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컨설팅 업체의 사주를 받아서 높게 입찰가를 작성해서 낙찰받는 케이스도 있죠. 그리고 호가 뒤에 숨겨져 있는 금매를 못 보고 호가에 맞춰서 입찰해서 실제로 물리는 경우죠. 물리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폐찰에 대한 사유는 내 나름대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행동으로 막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폐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또 질문 주신 분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투기지역, 조정지역에 빌라를 하나를 보고 있는데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조정지역은 1주택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전입의 조건으로 대출은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답변을 잘 안 해주신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경매 중개를 대출해 주시는 분들은 금융사 직원도 아니고 어디 기업의 직원들도 아닙니다. 일정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낙찰은 안 받고 나서 경매 시작 전부터 그 대출의 금액을 계속 물어보게 되면 홀대할 수는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문자나 전화로. 그리고 이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법원에서 명함을 뿌리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셔도 심도 있는 상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넘어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연락을 드려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2019 타경의 뭐뭐뭐 물건인데 현재 감정가 1억에 2회 유찰된 상태에서 70%대의 낙찰을 예상을 한다. 나의 신용등급은 5등급이며 현재 근로소득이나 투자소득을 갖고 있다. 사업소득은 얼마고 근로소득은 얼마다. 그리고 나는 1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단기 매도로 진행을 할 건데 최대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대답을 해줘요. 자, 그분들도 뭐 우리를 신용조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수많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대출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경락자금 대출 알아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보면 된다. 저희 대장TV 카페에도 대출 중개사분들 연락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셔서 오후 시간대에 심플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법원 입찰에 아이들을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으시대요.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대요. 그래서 법원 입찰 때 아이들 데려가도 될까요? 데려가도 됩니다. 마스크 제대로 하시고 아이들 마스크 제대로 채우시고 거기 가서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 만지지 마시고 안전성을 최대한 보완하시면서 같이 입찰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법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의정부 지방법원은 이게 그냥 직접 그 직원분들이 앞에서 열을 재요. 열 체크를. 열이 높거나 마스크를 안 했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뭐 인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서 열을 체크해요. 그래서 열이 많아도 못 들어갑니다. 잘 준비하셔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아이들은 법원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첫 임장을 앞두고 있는데 생생한 현장의 유튜브를 찍고 올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임장을 했어. 아니 물건을 분석했어. 그럼 이 에너지를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 다른 파이프에다가 옮겨 담으셔야 돼요. 나만의 온라인 상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투자 노트를 기록하고 핸드폰 갖고 촬영을 해서 해당 내용을 유튜버 미디어에다 옮겨 놓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희같이 처음 시작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매출에 대한 다변화되는 파이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죠. 다음에는 꼭 핸드폰을 가지고 좀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부동산에 전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싫다고 하면 안 하고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 그래서 뭐 영상을 찍는 거는 양해를 구하고 찍으시면 됩니다. 또 한 분 또 다른 부분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청약을 하고 싶은데 이 청약을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를 게 없어서 그러니까 청약의 조건은 해당하지만 중도금 잔금 치를 게 없어서 예전에 대표님 영상 중에 선순위 대출을 끼고 전세를 맞추는 것을 본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투기 지역도 4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40%를 뭐 실제로 대출을 일으키고 뭐 부동산이 5억이라면 5, 4, 20, 2억의 대출을 받아놓고 전세를 3억을 맞춰서 갭 투자 형태로 홀딩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가능하죠. 그럼 나는 무피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이제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인해서 뭐 선순위 대출 끼고 전세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투기 지역인데 대출을 받아도 실거주 요건이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이제는 조정 지역 내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기존 주택도 6개월 안에 매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청약 알림이 같은 거 핸드폰 분양 알림이 해놓으시면 많은 청약들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자본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1억 미만의 주택,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을 많이 보시는데 대출은 안 나와요. 현재는 대출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무리하게 막 이게 주택을 좀 보기보다는 오피스텔도 저렴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전기수의 멘티분이 1억의 공시지가 1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한 2회 정도 유찰돼서 5천대에 낙찰이 됐어요. 경락자금 대출이 거의 90%까지 나왔습니다. 실투자금 5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임차인 맞추는 거 최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세팅해서 오히려 1,500이 환가됐습니다. 돈이 더 들어왔죠. 그리고 대출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도 매달 20만 원이라는 임대 수익을 만들었어요. 이걸 단기 매도를 또 지금 구상 중이죠. 그러니까 굳이 꼭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택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주택도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규제 지역의 주택이 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단 현금으로 사는 건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가 오피스텔은 투기 지역, 조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출이 70% 이상 나옵니다. 특수 물건만 아닌다면. 공매의 물건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공매 물건은 재산명세서입니다. 재산명세서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등기사항의 유효한 권리들을 표기해놨어요. 경매를 배워야 공매를 하시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세요. 공매는 쉽습니다. 압류에 혹은 뭐 세금에 의해서 징수된 부동산이 나오게 돼요. 법적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뭐 선순위 임차인이나 인수되는 권리들도 당연히 있어요. 좀 더 경매를 좀 투자를 하시면서 공매도 병행할 수 있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아무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대출 관련 문의네요.